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분들, 센터장님들,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센터장님과 상담하고 그분들의 창업과 운영을 돕고 하이케어나 요보사랑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드리면서 센터장님들의 고민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방문요양센터 돈이 잘 안 된다던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미 방문요양센터를 운영 중인 센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수급자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진짜 방문요양센터 창업하면 돈이 안 되는지, 성공적으로 돈을 버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실무 카페 같은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요. 방문 요양 그거 돈 안 된다. 전부 다 돈 못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센터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해보면요. 방문 요양 센터가 돈이 안 된다는 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사실 방문 요양 센터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못 버냐? 사실은 수급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요양센터는 비용의 85%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15%를 댁에서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냐? 기본적으로 받은 돈의 86.6%를 인건비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게 사실 매우 높죠. 그렇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13.4%만 우리의 매출이라고 인식을 해보면요. 자, 4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한 주에 6일, 4주를 꽉 채워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13.4%인 실제 매출이 한 달에 17만 4,693원이 됩니다.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한 8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돌아가시거나 시설에 들어가신다고 보더라도 어르신 한 분을 계약하면 우리에게 약 14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적은 돈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저가 커피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한 고객한테 3천 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이 140만 원을 벌겠다고 생각해 보면 한 고객에게 466잔 이상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매출이에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방문 요양은 추가로 원가 개념이 없죠. 그런데 커피는 다릅니다. 뭐 원두, 물, 얼음, 컵, 빨대 등 다양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가를 추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게다가 자, 실제 저가 커피를 창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유튜브에 자영업 다이어리라는 유튜버님의 영상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저가 커피를 창업해서 하루에 80만 원을 번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장님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쭉 보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해요. 게다가 방문요양센터에 비해 우리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에 내는 돈을 차쳐서라도 인테리어 집기나 커피 머신이나 그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4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 제가 요 한 어르신 계약하면 17.4만 원 정도가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르신을 30명만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것보다는 많이 법니다. 생각보다 방문요양센터의 그 수익 모델이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커피 프랜차이즈와는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방문요양센터는 초기 투입 비용이 아주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만 모시면 국가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방문 요양센터의 매출 혹은 비즈니스 모델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문요양센터의 수익 구조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나 혹은 댓글에 우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의 아주 유명인인 전 팀장님의 유튜브에 이제 참고를 이제 넣어 놓을 건데요.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전 팀장님께서 자세히 수익 구조를 설명해 드렸을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약에 센터가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방문요양센터가 계속 줄여야 말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단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1월 데이터만 나와 있어서 제가 2021년부터 3년간 11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방문요양센터는 꾸준히 4%씩 늘어왔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알듯 2021년과 2022년은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는 우리 요양업계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죠. 게다가 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가 매우 강화돼서 폐업하거나 영업 정지된 센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줄지 않고 센터 늘었죠. 만약 방문요양센터가 진짜 돈이 안 되고 일만 힘들었다면 이렇게 늘어날 게 아니라 점점 줄었어야 되는데 매년 방문요양센터 힘들다는 말은 나오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방문요양센터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센터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방문요양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하냐? 바로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 업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 비용의 85%를 수가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아야 하는 규정과 고시들이 거의 500페이지에 육박하고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뭔가 이 행정 업무를 미비하게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요양 수가를 토해내야 돼요. 게다가 센터 업무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거나 공단이 갑자기 와서 현지 조사를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도 있고 어떤 거는 민간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수기로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방문요양센터의 차별점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가격이 같습니다. 두 번째, 원가인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86.6% 이상 지급해야 되니까 통제되어 있고요. 세 번째, 뭔가를 깎아주거나 더 껴주는 프로모션이 불법입니다. 네 번째, 서비스 퀄리티를 좌우하는 요양보호사님이 통제가 안 돼요. 결국 우리의 차별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센터장님이 얼마나 애살 있게 더 정성껏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님과 요양보호사님에게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 말고는 차별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외부의 차별점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담은 떡볶이 집을 한다고 생각해도 어디는 토핑을 뭘 올리고 어디는 마라 떡볶이를 하고 이런 차별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차별점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이나 수억을 쓰는 브랜드들도 실제로 이 고객 유치가 어려운 이유가 이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 요양보호사 구하는 문제,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르신 계약을 힘들게 땄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를 못 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 우리 쌤들 이렇게 요양보호사 구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쌤들 폰에는 다 요양보호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쫙 돌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일자리 센터에 팩스를 보내요. 그 다음에 그 팩스를 받아다가 그 이제 팩스를 받은 요양보호사 DB에 또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안 되겠죠. 힘들게 우리가 수급자를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방문요양센터 운영의 어려움의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 맞지 방문요양센터 운영이 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센터장님들께서 우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일 시니어의 파트너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양방향 연동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인 하이케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하이케어로 공단에 접속하지 않아도 하이케어만으로 스마트폰으로 공단 행정 업무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를 쉐어해드려서 이렇게 센터를 찾는 보호자님이 우리 센터랑 쉽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만든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텐츠들이나 일러스트나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구하는 문제도 이 요보사랑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제공해드려서 딱 적절한 요양보호사님들께 카톡으로 1대1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센터장님들을 마치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와 매뉴얼 같은 교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매 월마다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다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로 센터들이 몰랐던 정보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우리 초보 센터장님이 창업부터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매뉴얼들과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요양센터의 사관학교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문요양센터가 진짜 돈이 안 되는지를 팩트 기반으로 말씀드려봤어요. 물론 방문요양센터 운영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떤 그런 업무들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창업과 우리 사업이 쉬운 게 있나요? 쉬운 창업과 사업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방문요양센터는 매우 심플하고 확실합니다. 대신 기존 센터들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시간을 오히려 어르신과 보호자, 우리 요보사 쌤에게 집중한다면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방문요양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이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우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1661-529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